전 세계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낙원의 바다를 닮은 아이들과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나라. 그곳에서 자부심으로 지켜온 이 땅의 전통과 문화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또 때로는 활기 넘치는 삶의 다양한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 천국의 미소를 닮은 태국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처음은 지금의 태국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의 모습. 오랜 시간을 켜켜이 쌓아 내려온 란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로 6시간이면 닿는 동남아시아의 중심 태국. 태국 북부의 중심 도시 치앙마이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인구 15만 명이 살고 있는 치앙마이. 북방의 장미라 불리는 치앙마이는 고대 란나 왕국의 수도로 800여 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과는 조금 다른 치앙마이만의 색깔을 품은 도시죠. 때문에 유엔이 선정한 세계 10대 관광지,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세계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엔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은 뚝뚝이.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뚝뚝이는 달릴 때 소리가 뚝뚝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도 뚝뚝이 한 대를 잡아타고 치앙마이 시내를 한번 둘러볼 참입니다. 우리 돈으로 7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으니 꽤 저렴한 교통수단이죠. 가격도 여행자들에겐 부담이 없어 좋지만 뚝뚝이만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태국의 시내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좁은 골목들을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작은 몸집의 뚝뚝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짐이 많거나 할 때에도 짐을 아저씨 또 같이 다 실어주시고 좀 인정이 있죠. 네. 문이 없으니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가슴에 전해집니다. 그 또한 뚝뚝이의 매력이죠. 그렇게 5분쯤 시내를 달렸을까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폭죽 소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긴 황금 용의 행렬. 한바탕 설축제가 열렸습니다. 타이력으로 새해가 되는 날은 4월 13일.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그 이전에 먼저 설축제를 지냈는데요. 이 사람들은 건강과 부를 상징하는 황금용의 입에 돈을 기부하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도 조금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 황금용의 수염을 하나 떼어주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행운의 상징입니다. 황금용의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축제의 마지막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하는 퍼레이드.
화교뿐 아니라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치장을 하고 함께 행진을 하는데요. 축제에선 남녀노소, 다른 민족을 막론하고 치앙마이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지금 치앙마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화교들의 신년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들어온 서양 문명과 문화에도 배척하지 않고 수용했던 태국인들. 축제에도 고스란히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치앙마이 청정의 자연을 찾아 매왕강으로 향합니다. 대나무 정글로 알려진 매왕강은 뱀부 트레킹에 떠오르는 명소입니다. 저도 대나무 뗏목을 타고 매왕강을 달려보기로 합니다. 북쪽 치앙라이에서 발원해 산악지대를 따라 약 382km를 흐르는 매왕강. 매왕강은 아직 사람들에겐 덜 알려져 있어 고즈넉함을 간직하는 곳입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병풍 삼아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밀 낙원.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 발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이만한 곳도 없죠. 하여 좀 더 조용한 곳을 원하는 이들이 매왕강 뱀부 트레킹을 이용합니다.ถึงพันเนี่ยมันได้ประมาณหลักพันแล้วครับ1,000-2,000ครับผมเยอะเลย มีชาติไหนบ้างนะคะที่ส่วนใหญ่จะเป็นที่มาบ่อยๆอาจจะเป็นแถบยุโรปครับผมจะเป็นฝรั่งเศสเป็นฮอลแลนด์อะไรพวกนี้พวกสเปนพวกนี้อังกฤษก็เยอะครับอังกฤษ 게다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날려버릴 만큼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차가워. 지금 대나무가 이게 완전히 물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잠겨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다 젖고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물에 젖는 게 묘미고 또 재미. 바지가 젖고 나니 대나무 뗏목이 저를 유혹하네요. 어디 한번 대나무 뗏목을 직접 운전해볼까요?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포인트. 게다가 곳곳에 등장하는 장애물도 피해야 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나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가볍지가 않고 되게 길어가지고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간 감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여행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것이겠죠. 거대한 유적이 아닌 작고 소소한 것들. 이를테면 우연히 마주한 화사한 꽃길. 그곳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그리고 그곳을 혼자 걸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 사실 치앙마이는 태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계절의 변화가 있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살기가 좋으니 또 그만큼 질곡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해발 2,565m. 치앙마이에서 가장 높은 인타논산. 이곳에도 치앙마이 도시의 운명을 닮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비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태국 국왕 부부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이고, 또 하나는 인타논산 끝자락에 위치한 치앙마이 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인타논 왕의 묘비입니다. 지금도 인타논 왕 묘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란나 왕국을 계승한 치앙마이 왕국의 마지막 왕 인타논. 인타논 왕은 재위한 지 14년 만에 태국의 치앙마이가 병합됨으로써 왕에서 통치자라는 평민 신분으로 떨어진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 더인터논의 원래 이름은 더일루왕, 즉 큰 산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치앙마이 왕조의 7대 왕인 인타 위차야논 왕이 승하하신 이후 유골이 이곳에 모셔지면서 더이 인타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신분 격하와 함께 치앙마이도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치앙마이가 생겨난 건 약 800여 년 전 13세기 건국된 란나 왕국의 수도가 치앙마이였죠. 그만큼 이 땅엔 란나 왕국의 문화유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사원 프라싱. 1345년 건립된 프라싱 사원은 전형적인 란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일반 사원보다 지붕의 비중이 크고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처마가 큰 특징이죠. 프라싱이라는 이름은 스리랑카에서 제작된 프라싱 불상이 이 사원에 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치앙마이 사람들에게 프라싱 사원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원 내부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란나 왕국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의 불교 문화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불당의 내부는 란나의 불교 양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벽화로 채워져 있는데요. 특히나 색감이 벽돌색의 붉은색과 금색을 주로 사용해서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화려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란나의 불교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강렬한 벽화. 그 안에 담긴 고대 란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 나니 란나의 문화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만 열린다 하여 이름 붙여진 치앙마이 일요시장. 이곳에서도 가장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란나 왕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상인. 이 악기는 핀삐아라고 불리는 란나의 전통 악기라는군요. 하지만 악기보다 제 눈을 끌어당긴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인형극입니다. 마리오네트처럼 인형을 중심 막대로 연결해 움직이는 인형극. 그 모습에 사람들도 저도 쉽게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리 공연을 하는 이들은 순턴 몽콘 씨 부부. 란나 왕국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음악과 인형극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ที่นี่คือเราได้พบกับผู้ชมที่ใกล้ที่สุดอะค่ะมันเป็นพื้นที่ที่แบบเป็นอิสระเราอยากแสดงอะไรก็ได้แล้วก็ผู้ชมเนี่ยเขาสามารถมีฟีดแบ็กกับเราได้ง่ายที่สุด 인형은 태국의 것이지만 대부분은 란나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순턴 몽콘 씨 부부가 이어가고자 하는 란나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을까? 부부의 집에는 다양한 인형들이 가득한데요. 모두 란나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군요. 태국과 다른 란나 의상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ก็ส่วนใหญ่คือเป็นผ้าถุงอะค่ะผ้าถุงของทางล้านนาเราก็จะใส่แบบลักษณะแบบอย่างเงี้ยค่ะบางทีก็เป็นป้ายบ้างอะไรบ้าง แล้วก็จะมีเสื้อแขนกระบอก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ขาเรียกว่าเสื้อแขนยาวบางทีก็ใส่แต่เสื้อเฉยๆไม่มีสบายบางทีก็มีสบา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แล้วแต่ 란나 왕국은 각 소수 민족들마다 다른 색상과 다른 무늬의 옷을 입음으로써 종족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인형들의 옷을 보니까 란나의 복식을 철저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한 이분들의 노력이 엿보이네요. 순턴몽콘 씨 부부가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여행자를 위해 인형극 하나를 보여주겠답니다. ดวงเดือนเอ่ยพี่มาว่าวหักเจ้าสาโอ้ดึกแล้วเนอพี่ขอลาลวงพี่มาว่าวหักเจ้าสาวคำรวงเอิงเอ่ยเอิงเอ่ยโอ้เจ้าดวงเดือนเอ่ย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란나의 선율. 이를 이어가는 부부는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인형극 축제에서 가장 시적인 공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ไปให้คนต่างชาติเขาได้เห็นว่าศิลปะของชาติเรานะก็มีแบบอีกแบบนึงเป็นแบบล้านนาแล้วก็เป็น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ที่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ได้มาสัมผัส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치앙마이의 사람들이 입고 다녔다는 란나 의상은 이젠 웬만해선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어디 의상뿐일까요? 파사건 씨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란나의 악기 빈삐아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사건 씨는 이제 직접 악기를 만들고 또 직접 연주합니다. 요거 야자 껍데기로 원래 바가지였는데 바가지에서 손잡이만 빼고 이걸로 만드신 거예요. แต่ว่าเสียงก็จะสู้ที่เขาทำขายไม่ได้แต่ว่าก็พอใช้ได้ 빈삐아는 가슴의 울림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야자 열매 껍질을 가슴에 대고 연주하면 연주한 이의 마음이 악기를 통해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연주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악기 소리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세상 어디에 이렇게 낭만적인 악기가 있을까요? นี่คือพินเปีย คือเป็นเครื่องดนตรีที่ของล้านนาที่แบบเกือบจะสูญไปแล้วค่ะคือไม่มีคนเล่นน้อยมาก แต่ปัจจุบันนี้ก็มีเพิ่มขึ้นเพราะว่าเด็กรุ่นใหม่ผมก็เป็นเด็กรุ่นใหม่คนนึงมาเล่นเหมือนกันก็มีความภูมิใจเพราะว่าได้ร่วมสืบสานอนุรักษ์เอาไว้อะไรเงี้ย เราสองคนก็คงจะต้องใช้ทั้งชีวิตอะค่ะเพื่อจะทำสิ่งเหล่านี้ให้รุ่นลูกหลานได้เห็นค่ะ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지는 세상. 하지만 이들 부부가 있는 한 란나의 정신과 자부심만은 낡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란나 왕국의 어제는 어떠했을까? 란나 문화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흐안빼라 불리는 단층 건물에서부터 지붕 끝에 모양을 낸 깔레라 불리는 장식물까지 모두 란나의 건축 양식입니다. 숱한 위기에서도 치앙마이 사람들이 지켜낸 란나 왕국의 전통들이죠. ดังนั้นก็คือว่าตอนนี้คือเราอยากทั้งคนไทยตัวและต่างชาติให้รับรู้ว่าพื้นเมืองของล้านนาของเราเนี่ยจริงๆแล้วมันมีมาเมินละแล้วเราอยากจะให้แต่ละคนอนุรักษ์ในเรื่องตรงนี้ไว้บอกว่าจะเป็นคนต่างชาติกับจ้าง 란나 문화센터에서는 여행자들에게 펀이라 불리는 란나의 전통 춤도 가르쳐줍니다. 손동작이 가장 중요해요. 란나의 전통춤은. 그래서 처음에 이쪽은 손을 이렇게
곧게 펴고 내 손가락을 다 붙인 상태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손은 그 엄지 손가락을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의 중간 정도 마디에 놓고 이렇게 벌려주는 이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때 먼저 얘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는. 예.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닌 란나 왕국의 진짜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라는군요. อย่างน้อยเขาที่เขามาครั้งเดียวเนี่ยเขาก็จะได้ความประทับใจในการฟ้อนมาเห็นการฟ้อนมาเห็นการเล่นดนตรีของทางเหนือเราค่ะ 란나 문화센터는 밤이 되면 식당으로 변합니다. 이곳에선 란나의 전통 춤 공연과 함께 전통 음식인 간떡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국어로 간은 그릇, 떡은 상을 의미하는데요. 말하자면 간떡은 란나식 작은 밥상 차림입니다. 동그란 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 나오는데요. 어디 간떡의 상차림을 한번 볼까요? 밥과 함께 돼지 껍질 튀김, 삶은 야채 등 7, 8가지 반찬류가 나오는 간떡. 이 반찬은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전통 소스인 남프릭 눔은 상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찹쌀밥은 대나무 발에 쪄서 손에 잘 붙지 않게 짓는 것이 란나 음식의 특징이라는군요. 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것 중 하나가 음식이라죠. 그렇다면 태국 이전의 모습을 간직한 란나 왕국의 음식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이 너무 맵거나 너무 짜지 않고 중간 정도의 맛에서 굉장히 좀 조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삶은 그 채소들을 고추로 만든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어요. 손으로 찍어 먹고 찹쌀밥도 손으로 비벼서 같이 찍어 먹고. 식사가 끝이 나자 이번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란나 왕국의 전통 춤인 펀 공연을 보기 위해서죠. 힌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태국 춤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려함을 강조하는 태국 춤에 비해 란나 전통의 춤은 느리고 서정적이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하여 란나 왕국의 춤은 담백하고 또 품격이 있어 보이죠. 화려하고 큰 몸동작 대신 손의 움직임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또한 란나 춤의 특징이라는군요. 그 우아한 몸짓에 저도 푹 빠져버렸는데요. 1시간여 동안의 무대는 란나 왕국의 영혼의 몸짓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람들 행렬에 함께하니 저도 여행자도 자연스럽게 이곳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행의 기억처럼 전통을 이어가는 일도 그렇겠죠.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닌 오감으로 느끼며 온몸에 새겨야 하는 일. 오늘 이곳에서 란나의 전통을 제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이튿날 란나의 전통춤에 반해버린 저는 전통춤의 맥을 잇고 있는 한 예술학교를 찾았습니다. 전통음악 연주에 맞춰 대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이 땅의 춤을 이어가는 아이들. 한눈에 보기에도 실력이 뛰어나죠.
มันจะเป็นว่าอันที่หนึ่งเพื่อให้นักเรียนได้รู้ว่านี่คือศิลปะ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ภาคเหนือทุกคนจะต้องได้เรียน 춤을 사랑하고 전통을 지킬 줄 아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어갈 다음 세대가 궁금해집니다. 란나 왕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또 한 그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 내에 위치한 한 동아리실. 이들은 란나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란나 왕국의 음악을 공부하고 노래하며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죠. 란나 음악의 특징은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그때그때 생각나는 가사를 붙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란나 사람들의 삶과 일상적인 모습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소리. 학생들은 왜 이토록 란나의 음악을 지키고 싶은 것일까요? คนที่ลืมรากเหง้าของบรรพบุรุษเนี่ยผมคิดว่ามันไม่ใช่สำหรับที่นี่ที่นี่แม้จะก้าวไปกับโลกขนาดไหนคุณก็ไม่ลืมรากเหง้าของบรรพบุรุษ 학생들이 지켜내고자 하는 건 란나의 음악뿐이 아닙니다. 800여 년 전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던 란나 왕국. 학생들은 그 란나 문자를 새롭게 공부하며 익히고 있습니다. บางตัวก็คล้ายๆกัน 이 부채는 지금 승려들께서 설법을 하실 때 앞에 이렇게 가리고 설법하시는 부채예요. 아니면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 이제 가셨을 때 거기 앞에 이렇게 놓고 계시는 부채인데 지금 란나 문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란나 문자는 란나 왕국 시대에 쓰여지던 문자고 이후에 이제 타이 문자가 들어오면서 란나 말은 하지만 타이 문자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란나 문자는 점점 잊혀진 문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란나 문자를 이렇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란나 왕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ผมก็คิดว่ามันก็ต้องเป็นการที่ดีที่ควรที่จะต้องอนุรักษ์ไว้นะครับเพื่อให้คนรุ่นหลังได้เรียนรู้ต่อไปนะครับเพื่อไม่ให้สูญหายครับผม 학생들이 이번엔 또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종이를 겹겹이 접은 후 가위로 오려 모양을 만드는 이것은 란나어로는 뚱, 우리말로 하자면 깃발입니다. 800여 년 전부터 란나 왕국의 각종 행사는 물론 길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는 뚱.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발이네요. 그 깃발 속에 란나 사람들은 내세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습니다. 뚱은 란나 사람들의 믿음의 상징이었죠. ในส่วนนี้นะครับคือเรียกว่าตุงไส้หมูใช้ในการตัดเพื่อเป็นพุทธบูชาถวายไว้กับวัดครับเนาะ 어떤 미미한 것이라도 그것이 지켜지기까진 이름 없는 누군가의 땀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800년을 이어온 란나 왕국의 역사와 전통은 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가는 이 아름다운 후손들을 통해 오늘도 이렇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 어린 친구가 자신이 란나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승하고 또 공부해 나간다는 게 너무 대견스러워요. สวยมาก 치앙마이를 떠나기 전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란나 왕조를 이은 치앙마이 왕조의 마지막 공주, 짜오떤 공주입니다. 치앙마이의 9대 왕이자 마지막 통치자였던 깨오 나와랏 왕의 친손주. 공주로 태어났지만 1932년 태국의 입헌혁명과 함께 일반인 신분으로 격화되었던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래도 치앙마이에선 여전히 짜오떤 공주에게 사회적인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네요. 화려했던 왕조의 시간들은 이제 저 흑백 사진 속에만 존재합니다. 올해로 85세. 공주는 사라진 왕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ต่อไปนี้ก็เชียงใหม่ก็คงจะมีแต่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นะฮะมันก็น่าเสียดายแต่ว่าไม่รู้จะทำไงโลกมัน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แล้วนะ 다시 치앙마이 시내 한복판에 섰습니다. 처음 란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만들어진 철벽 같았던 성벽. 성벽이 무너지고 란나 왕국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는 북방의 장미라 불리는 이곳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문화의 꽃으로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미소를 닮은 자유의 나라 태국. 그곳에서 오랜 시간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옛 란나 왕국의 전통을 이어 오늘을 풍요롭게 만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미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떠난 그 두 번째 여정은 북쪽 끝을 향해 갑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절망의 땅을 일궈 희망의 증거가 된 사람들의 고향. 여기는 태국의 최북단 치앙라이입니다. 태국의 행정구역은 77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북쪽에 자리한 주가 오늘의 여행지 치앙라이입니다. 치앙라이의 주도인 치앙라이시.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840여 킬로미터, 차로는 무려 14시간이나 걸리는 머나먼 북방의 도시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치앙마이와 더불어 태국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죠. 치앙라이는 망라이 왕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망라이 왕입니다. 그는 1262년 이곳 치앙라이에 란나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방에 강성했던 란나 왕국의 시조답게 망라이 왕은 이 땅의 수호신이자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죠. เราเหมือนลูกหลานเขาอ่ะเราต้องมาไปไหนก็ต้องไหว้อ่ะเวลาเราจะเดินทา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ก็ต้องแบบขอให้คุ้มครองเร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เหมือนว่าเขาเป็นเจ้าเมืองอะเนาะคุ้มครองให้ลูกหลานเดินทางปลอดภัย 시내 한가운데 서 있는 망라이 왕의 동상 앞은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7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토록 존경을 받으니 과연 망라이 왕의 도시답습니다. 옛 선조를 섬기며 그 오랜 역사와 믿음을 지켜온 치앙라이. 또 하나의 믿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시내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온통 흰색의 진기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왓렁쿤 사원. 1998년 태국의 유명 건축가이자 화가인 찰럼차이가 어머니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며 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에선 사원하면 의례에 황금빛을 띠는데 이 사원은 색깔이며 조각들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약간 끔찍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이 사원의 입구에는 구천을 떠도는 이 귀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옥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에 있는 천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공덕을 좀 나눠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손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락 세계로 가지 못한 중생들의 고통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사원 입구 좌우에 묘사된 이 아비규환의 지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더군요. เราก็จะตกนรกอย่างเดิมนะครับอย่างนั้นท่านออกข้างโบสถ์ไปเลยนะครับตรงนี้นั้นเป็นสะพานผ่านขุมนรกนะครับมุ่งหน้าสู่สวรรค์ด้านบนแล้วไม่ย้อนกลับมานะครับให้ท่านไปออกข้างโบสถ์ทุกอย่างนั้นดูได้ชมได้ครับแต่ไม่จับไม่พิงนะครับ 안내인의 말처럼 부처의 극락 세계로 들어가려면 지옥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둥근 모양의 이 다리는 중생이 죽은 뒤 그 업에 따라 탄생을 반복하는 윤회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윤회의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부처가 모셔진 백색의 본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사원 내부는 촬영 금지라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살짝 귀뜸해 두자면 내부 또한 기이합니다. 흰색은 부처의 순수를, 반짝이는 유리는 부처의 지혜를 뜻한다는 백색 사원 왓렁쿤.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특별한 사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여정은 도심을 벗어나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치앙라이주는 지역의 면적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균 해발이 600여 미터에 이르는 고산지대입니다. 태국의 최북단에 자리한 치앙라이. 울창한 숲과 장대한 산들에 둘러싸인 이곳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이 산간 오지에도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삽니다. 아카족, 카렌족, 몽족 등의 고산족이 바로 그들인데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 중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외떨어진 태국의 북쪽 끝을 지켜왔습니다. 대표 고산족인 아카족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모여 산다는 도이뚱 산악지대로 가는 길. 인적 드문 산간 도로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ที่ไหนอะคะกลับบ้านเหรอคะ ไม่ค่ะไปงานแต่ง ไปงานแต่งเหรอคะแต่งงาน ค่ะงานแต่งของอาคา 아카족 결혼식 있대요 위에 지금. 그래서 아카족 결혼식에 지금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บ้านไหนบ้านที่ อาคาพัฒนา อาคาพัฒนาเนี่ย 안악들은 흔쾌히 이방인에게 동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 덕분에 아카족의 결혼식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네요. ป้าคะไปไกลไหมคะ 지금 아카족이시거든요. 네. 소수민족 아카족이셔가지고 태국말을 못하세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더이뚱 산악지대를 한참 달린 끝에 아카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판나나 마을. 아카족에게 결혼식은 부족 최대의 축제인 만큼 도시에 나가 사는 친지들까지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길입니다. 손님들로 모처럼 마을이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안에도 지금 꽉 차 있거든요. 신랑 집에서 거행된다는 오늘의 결혼식. 신랑이 연회를 열어 마을 주민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아카족의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었습니다. 아카족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유명한데요. 가장 멋을 부리는 것이 바로 모자입니다. 은화와 구슬 등을 매달아 한껏 치장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치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머리 장식이나 이런 옷 장식 하나에만도 뭐 350만 원, 400만 원씩 드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세요. 예쁜 거를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아카족 여인들이 이 모자를 잘 벗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자를 벗으면 악령이 씌인다고 믿기 때문에 잠을 잘 때조차도 모자를 벗지 않는다네요. 본격적인 결혼 의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보이네요. 그녀 역시 이웃 마을에 사는 아카족입니다. 결혼식에 난데없이 병아리가 등장했습니다. 대체 저 병아리로 무엇을 하려나 궁금했는데요. 놀랍게도 장작불에 굽더군요. 의식을 위한 일종의 제물인데요. 구운 병아리에 다산을 상징하는 찹쌀을 넣고 물에 푹 삶아낸답니다. 드디어 신랑이 등장합니다. 올해 23살, 신부와 동갑내기인데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그 사이 병아리 요리가 완성됐나 봅니다. 산간 오지에 사는 아카족에게 닭은 귀한 가축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 신성한 요리를 대접하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부족 어르신의 축원 속에 아카족의 전통 요리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tiga jolo na tinyum thon te jole na tiga khaji za za tiga da mi za ne na tikolole de jam tiga lo de za bobole joshile de to ni tane jole na 이로써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아카족의 결혼식.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부족의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헌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따로 앉아 있습니다. 아카족은 남녀의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네요. 잔칫날 노래가 빠질 리 없죠. 아카족의 구성진 가락이 이어집니다. 아카족의 전통 노래를 불러주고 계세요. 전통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랑 신부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하객들을 위해 신랑 신부가 인사를 올릴 차례. 아카족 안악에겐 아들 며느리를 선보이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마을에 새로운 가정이 꾸려졌습니다. 아카족은 원래 중국 윈난성 등지에서 이주해온 소수 민족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떠돌며 살았던 그들에게 결혼은 부족의 맥을 잇는 가장 큰 경사이자 축제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축하 세례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쪽에선 돼지를 잡느라 분주합니다. 또 다른 의식을 준비 중인데요. 우선 깨끗한 물로 돼지를 씻어 악귀를 몰아냅니다. 아카족에게 돼지는 가장 큰 재산인데요. 촌장이 오늘 돼지를 잡는 이유는 돼지의 간을 살펴 신랑 신부의 기륭을 점치기 위해서랍니다. 간의 모양과 색깔로 미래를 알 수 있다는군요. 자식을 아들 낳지 딸 낳지 이런 것까지 다 점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분도 아들 낳는다고 그때 결혼할 때 점쳐져가지고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얘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촌장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답니다. 점을 친 결과 새 신랑 신부는 딸을 얻는다는군요. 두 사람의 부모님이 그러했고 부족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신랑 신부는 아카족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겠죠. 아카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도이뚱 산악지역. 이곳에는 아카족은 물론 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은 더이뚱 로얄 빌라입니다. 그 현 푸미폰 국왕의 어머니이신 시나카린 공주가 기거하시던 곳인데요. 1988년도에 고산족 개발 프로젝트인 더이뚱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고산족 개발 프로젝트를 실무 운영을 하셨던 현 푸미폰 국왕의 어머니인 시나카린 공주께서 실무를 보고 기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빌라입니다. 현 국왕의 어머니인 시나카린 왕비는 고산족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아편 생산지로 악명 높았죠. 아편 재배에 동원됐던 고산족들은 마약에 중독돼 나날이 피폐해 갔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왕비는 마약 퇴치에 앞장섰고 끈질긴 노력으로 이곳을 마약이 아닌 꽃과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산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해 아편을 대체할 새로운 작물을 심었죠. 바로 커피입니다. 도이뚱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해 커피 재배의 최적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커피를 재배한 결과 도이뚱 커피는 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빽빽이 자란 커피 나무 숲을 헤치고 한 커피 농장을 찾았습니다. 쭉 꺼져가지고. 이곳에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산족인 아카족입니다. เก็บได้เยอะไหมคะเก็บไปกี่กิโลแล้วคะ 태국 북부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수확식이랍니다. 특히 도이뚱 지역의 커피는 고급 아라비카 커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창 바쁜 수확철이라 일손을 거두고 싶은데 한 발 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경사가 장난 아니네요. 계속 줄줄 밀려 떨어져. 산이 워낙 경사가 심하고 가팔라 중심 잡기도 쉽지 않은데 아카족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커피 열매가 있는 곳이라면 험한 산비탈도 마다하지 않죠. พวกเราอยู่บนดอยนี้ก็ต้องปลูกอย่างนี้ไม่ได้อยู่ในที่ล่างตัวนี้ซื้อที่นึงก็แพงนะการที่ทำกินนี่ก็โอเคแล้ว ก็ชาวเขาก็อยู่แถวนี้อยู่แล้วด้วยเนาะ 일일이 손으로 따내야 하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래도 이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자식들을 키워냈으니 세상에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요 빨갛게 지금 익은 거는 딸 수 있는 열매고 파란 거는 아직 안 익어서 따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빨간 것만 지금 골라서 따고 계세요. 수확한 열매는 부지런히 자루에 담습니다. 꼬박 반나절을 작업했는데도 한 자루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แล้ววันหนึ่งประมาณเก็บได้ประมาณกี่กิโลคะคนหนึ่งอะคะ ถ้าเฉลี่ยแล้วตัวประมาณ40 กิโลนะครับคนหนึ่งอันนี้ คนหนึ่ง40 อันนี้คือเฉลี่ยทุกคนนะครับบางคนก็ได้เยอะบางคนได้น้อยคือเฉลี่ยต่อคนประมาณ40 กิโล 하루 40kg을 따기 위해 온종일 산비탈에 매달려 땀 흘리는 사람들. 도이뚱 지역의 커피는 아카족의 정성과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도이뚱 지역의 아카족 마을인 파히 마을. 이 마을 또한 커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몇 년 전만 해도 아편을 재배하던 곳이지만 커피로 인해 삶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양귀비 대신 지붕마다 커피가 널려 있고 중독자였던 이들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파히 마을은 커피 원두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확한 커피 열매는 물에 씻어 불순물을 제거한 뒤 기계를 이용해 껍질을 벗겨냅니다. 벗겨진 껍질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커피 껍질은 통로를 통해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닭이나 가축들의 모이로 이 커피 껍질만한 게 없다네요. 그 덕분에 가축을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껍질과 분리시킨 생두는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ประมาณแดดดีๆแล้วก็ประมาณ7-8 วันครับ 7-8 วัน ครับ 1-2주의 시간, 그리고 고산의 햇볕과 바람이 더해져 파히마을 커피의 향이 더욱 깊어집니다. 건조 작업까지 마친 커피는 도이뚱 커피의 브랜드로 태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까지 수출된다고 하네요. 파히마을 커피의 맛과 향이 궁금해졌습니다. คุณพ่อหลวงใช่ไหมคะ ได้ครับดีครับดีครับ ยินดีที่ได้รู้จักค่ะ เช่นกันครับ ค่ะ เช่นกัน อันนี้ร้านกาแฟเหรอคะ ใช่ อ๋อ ครับ เป็นคอฟฟี่ช็อปนะฮะ ใช่ใช่อเมริกาโน่ ได้ทั้งนั้นนะคะอเมริกา 파히마을에서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자리한 카페답게 주문을 하면 당일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 신선한 커피를 내려줍니다. 아, ทุกคนที่มาในหมู่บ้านเนี่ยมาในหมู่บ้านที่ปลูกกาแฟแต่ถ้าไม่มีร้านกาแฟเนี่ยก็เดี๋ยวไม่ได้ชิมกาแฟไผ่เหตุผลนี้นะฮะเหตุผลแรกก็คือที่เปิดอย่างนี้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 마련된 곳이라 커피값은 우리 돈 1,000원 정도. ขอบคุณค่ะ 과연 그 맛과 향은 어떨까요? 와. 이게 방금 갈아서 방금 내려주신 커피거든요. 향이 너무 구수하고 향긋해요. 신선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 아카족의 커피는 몇 해 전 한 커피 콘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커피로 등극했습니다. 아편 대신 커피를 선택한 사람들. เป็นรายการให้ความรู้เยาวชน 그들의 용기와 변화가 태국의 최북단 치앙라이를 희망의 땅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태국의 최북단 치앙라이를 떠나기 전 길 위에서 예기치 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요. 평생 마을을 위해 헌신한 촌장의 마지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관이 놓여 있는데 떠나는 망자를 위해 은쟁반이며 은수저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스스럼 없이 관 앞에서 영정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요. 엄숙한 우리의 장례 문화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พ่อจะเป็นคนดีอะค่ะ ไปที่ไหนก็อารยาศัยดี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ไป
태국의 장례는 보통 7일장으로 치러집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은 망자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따로 만들어둡니다. 작은 모형의 집을 짓고 이승에서 살 때처럼 주방용품은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새 것으로 구비해 놓습니다. 망자의 영혼이 생활하고 잠자는 방도 꾸며놓는데요. 여기에 자동차까지 장만해 놓는답니다. 모두가 조의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군요. 장례 7일째이자 마지막 날. 망자를 실은 관이 집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관을 실은 상여를 차량에 연결하고 차량에 다시 밧줄을 연결해 사람들이 잡고 서 있습니다. 행렬의 선두를 지키는 것은 스님들인데요. 밧줄을 잡고 있는 것은 부처님과 망자가 이 단단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 밧줄을 당겨 관을 끌고 조문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례의식을 주관하는 스님들, 그리고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고인과의 인연의 끈을 서로 맞잡고 이승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겁니다. 집을 나선 행렬은 고인이 살았던 마을을 돌아 화장터로 향합니다.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격적인 장례의식이 진행됩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선 주로 화장을 하는데요. 윤회 사상에 따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시신을 남기지 않고 태우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기 전 사람들은 기도를 올리며 떠나는 이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ความตายคือทุกคนก็ถือว่าหมดทุกข์หมดกรรมคือเหมือนกับบอกว่าสิ้นเวรสิ้นกรรมแล้วถ้าเป็นคนแก่แล้วเราก็เหมือนกับว่ากรรมเข้ามาถึงแค่นั้นก็ให้เขาพักผ่อนละ 화장탑으로 조문객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덕잔이라고 불리는 종이꽃을 제단에 바치는데요. 조문객들이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이자 마음의 징표입니다. 야속하게도 이별의 순간은 성큼 다가오고 화장터엔 깊은 슬픔이 내려앉습니다. 구장품으로 조문객들이 바친 종이꽃을 관 속에 함께 넣어주면 장례의식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뒤로 하고 화장이 시작됩니다. 태국의 북쪽 끝 치앙라이에서 만난 또 하나의 작은 인연.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시간. 한낱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태국 최북단의 땅. 그곳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닮은 순수한 고산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란한 전통과 유산을 지켜나가며 새로운 자연의 선물로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따뜻한 커피 향을 닮은 사람들. 긴 여운의 향기를 아는 채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아름다운 자연의 작품을 만나러 갑니다. 비밀의 동굴을 지나면 신비한 생명이 꿈틀댑니다. 바다는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의 개척지이자 운명입니다. 바다에 뿌리를 내린 파니섬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이들 삶의 장애물이 될 순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씻어내는 여행. 태국의 바다와 숲으로 떠납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나라 태국. 오늘의 여정은 태국 남부 푸켓을 기점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낙원 팡아만에서 시작됩니다. 발 아래 솜사탕처럼 흩어진 구름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서자 아름다운 팡아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국 남부의 하늘은 유난히 깨끗하고 햇살은 따스했는데요. 팡아만의 절경과 마주하기 위해선 태국의 진주라고 일컬어지는 푸켓 동부의 부두에서 보트를 타야 합니다. 육지 쪽으로 깊숙하게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해안선은 너른 바다로 나아가기 전에 색다른 풍광을 선사하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맹그로브 숲. 팡아는 태국어로 코끼리 상아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상아처럼 울퉁불퉁한 석회암들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모처럼 뾰족하게 불쑥 솟아있는 따뿌섬이 팡아만 여행의 백미입니다. พอน้ำแห้งเต็มที่มันจะเห็นข้างใต้เขาเข้าไม่ได้ครับที่นี่เขากลัวมันไม่รู้จะล้มตอนไหนครับช่วงมันหนักแล้วก็ 따뿌섬 혹은 제임스 본드 섬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앞섬에 잠시 내려보기로 했는데요. 유명한 영화의 배경으로 꼽힌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못섬이라는 뜻처럼 좁은 밑둥 위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따뿌섬.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전체를 알 수는 없는 법이죠. 바위가 아니라 섬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이 높이만큼의 깊이 있는 섬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이가 얼마인지 확실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섬입니다. 긴 모양의 섬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긴 세월, 파도에 부딪힌 섬의 아랫부분은 기묘한 조각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동굴 같은 데 밑에 가시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꼭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이 섬 아래 보시면은. 그래서 근데 좀 굴이 좁아서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하늘을 빌려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섬 아래 여러 개의 석회 동굴이 숨어 있는 것이죠. 뱃사공 외에 딱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작은 카누. 안녕. 연세가 꽤 많아 보이는 뱃사공 할아버지도 여행객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พูดได้แต่พูดเยอะๆพูดไม่ได้ 오직 자연의 손길로만 만들어진 작품.
바람과 바다가 완성해낸, 아니 지금도 순간순간 새로운 모양으로 변하고 있을 신비하고 다채로운 기암 괴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때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남겨놓기도 했는데요.อันนี้วัวควายซุปเปอร์ดีวัวควาย 목화이. ใช่ซุปเปอ 아, ร์ดี 물소 머리를. อ่า 아, 물소 머리같이 생겼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평평한 바탕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검은 바위가 말 그대로 물소 머리 조각품 같죠? 이 배를 저어주시는 분들이 약간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젊은 분들은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돌들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떤 돌은 뭐 닮았다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붙여서 부르네요. 카누는 거대한 석회동굴 아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동굴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출입문이기도 한데요. 동굴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 이번 동굴은 몸을 완전히 눕혀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무척 낮습니다. เอานอนนอนไว้ 완전히 누워도 동굴 천장이 마치 코끝 위로 스칠 듯 낮아서 긴장도 됩니다. อย่าผูขึ้นมานะหัวแตก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동굴을 지나자 파도도 잠잠해진 고요한 비밀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코끝이 닿을 만큼 이렇게 낮은 동굴을 지금 지나서 오니까 더 조용한,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비밀의 공간 같은 곳이 다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사방이 석회암 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피신처 같기도 한데요. 이 동굴을 지나면 또 어떤 비밀의 공간이 나타날까요? 너무 아름다운 또 신토상이 펼쳐졌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고요하고 굉장히 멋져요. 바다는 짙은 녹색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에 뿌리를 내린 맹그로브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산소를 호흡하는 뿌리가 수면 위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맹그로브 뿌리는 물고기들의 서식지입니다. 물 밖에서 호흡하는 망둥어가 맹그로브 뿌리를 휴식처로 삼았네요.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맹그로브 숲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해파리. 커다란 해파리를 발견했는데요. 식용 해파리라고 합니다. ไอ้นี่ปลาไปดองดองเสร็จก็เอามาผัดโอ้อร่อย ตัวละ20 บาทนะกิโลละ65 บาท นี่แม่แปลงแพงแพง 바다의 건강한 생명력이 느껴지죠. 이 맹글로브는 바다의 허파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맹글로브 숲 주변에 다양한 이 생물체들이, 바다 생물체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자연 학습장 같아요. 팡하마는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도 품어 안고 있습니다. 팡하만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파니섬. 바다에 나무 기둥을 꽂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수상 가옥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인공섬이죠. 2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파니섬은 꽤 튼튼해 보이는데요. 수많은 얘기를 품고 있을 파니섬의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수상마을답게 집집마다 카누 한 척이 정박돼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수심이 낮은 곳에 맹그로브 나무를 기둥 삼아 뼈대를 만들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시멘트로 보강을 해놓기도 했는데요. 파니섬은 인도네시아의 세 가족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헤매다 정착한 곳입니다. 그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으면 깃발을 꽂아 서로에게 알리자고 약속을 했고 깃발이란 뜻의 인도네시아어 파니가 섬 이름이 된 것이죠. 파니섬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집안을 구경시켜주겠다는 고마운 분을 만났습니다. วันนี้ไม่ไปหาปลาเหรอคะ ไม่ครับวันนี้หยุดครับ อ๋อปกติก็อยู่กันกี่ อยู่ คนนะคะ อยู่กัน3 คนครับ อยู่กัน3 คน ครับ 수상가옥의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ตรงนี้เป็นห้องครัวนะคะ여기가 이제 부엌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해서 드시는데. 가스렌지도 사용하시고 세탁기까지 있습니다. รับล้างจานเหรอคะอ๋อ 이건 이제 그 설거지 같은 거 할 수 있는 물인데ขออนุญาตเปิดดูได้ไหมคะ물이 굉장히 잘 나와요. 섬인데도 뭐 전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เมื่อก่อนเอาน้ำมีเรือครับต้องไปตักน้ำที่ข้างเขาเนี่ย ค่ะ ครับต้องขี่เรือไปอีกแล้วก็เอาน้ำมาใช้ แต่ ตอนนี้มีประปาของจังหวัดเขาน้ำ 쌈밥ดื่มนะคะ 이건 정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수기를 사용해서 지금 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네요. ดีค่ะตรงฝั่งนี้นะคะ ฝั่งนี้เป็นห้อง 세간들이 우리네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보이죠? 정말 사는 건 어디나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번듯한 시장도 있습니다. 바다 위에 만들어진 시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장신구는 파니섬 여자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인기 매장은 파니섬의 특산물인 볶음 새우를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도 그렇고 히잡을 쓴 여인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슬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죠. 시장에서 길거리표 간식 사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순 없겠죠. 얇은 밀가루 반죽에 각종 재료를 얹어 굽는 태국의 대표 간식도 원래는 모슬렘의 음식입니다. ชื่อก็โรตีค่ะเป็นอาหารของมุสลิมนะคะทานเวลาช่วงว่างกินกับกาแฟเป็นอาหารว่างทานกับกาแฟค่ะโรตี 따끈한 로띠를 먹기 좋게 자르고 ใส่นุ่มนะคะ 달콤한 연유를 위에 뿌립니다.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일종의 패스트푸드지만 그 맛은 제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향긋한 그 바나나와 또 연유와 또 계란의 향이 막 나면서 바삭바삭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시장 한쪽에선 여인들이 모여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입니다. 한 알 한 알 손수 엮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목걸이. 지금 이 근처에서 나는 진주를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 계시는데 기술이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예쁜데. 네, 다. 김짜 목걸이. 목걸이. 진짜 목걸이. 진짜 진주라고. 저에게는 팔찌가 어울릴 거라며 채워줘 보는데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아이디어도 돋보입니다. 자석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여러 알을 겹쳐가며 엮어서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파니섬 보석의 특징입니다. 파니섬엔 없는 게 없습니다. 학교도 있는데요. 이 역시 바다 위에 만들어진 수상 학교입니다.
기다란 복도를 따라 교실이 배치된 구조가 우리와도 같은데요. 특이하게 선생님은 교실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จะได้ดูเด็ก คือจะได้ดูเด็กทั่วถึงเนี่ยเพราะถ้าดูข้างหน้าเนี่ยมันคือจะได้ดูเด็กได้ถ้าเด็กไหนไม่สนใจก็ได้ดูรู้เลย 선생님 자리는 달라도 숙제 검사 받는 아이들의 표정은 우리와 또 비슷하죠. 파니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낼 공간. 나무 책상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릴 때 쓰던 책상, 그런 책상 생각나네요. 막 낙서도 돼 있고 구멍도 있고. 아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 책상엔 풋풋한 우정 고백의 흔적도 남아있고요. 나무로 된 교실 바닥 아래로 출렁이는 바닷물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수상학교란 사실을 잊을 정도로 학교 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운동장도 있고요. 한쪽에선 유치원도 운영됩니다. 낮잠 시간, 아이들은 꿈나라에 가 있네요. 중3 과정까지 있는 이 학교에선 특별히 신경 쓰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คือภาษาอังกฤษที่ใช้ก็ส่วนใหญ่เราจะแนะนำส่วนที่ไปใช้ในชีวิตจริงประจำวันอย่างเช่นขายของขายที่ระลึกขายของที่ระลึกแนะนำสถานที่ท่องเที่ยวอะไรเช่นนั้นนะครับ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 여학생들이 국수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학교가 파한 뒤에 분식집에 들르는 것과 같겠죠. 바다 아이들답게 넣는 재료도 다릅니다. 특이하게 저는 이렇게 중부지방에서는 못 보는 멸치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먹어요. 사이빠 도이노? 너무 맛있대요. 맛있겠다 진짜. 옹기종기 한 곳에 모여 자기 방식대로 만든 국수를 먹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라 먹어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학교 급식은 이미 다 먹고 더 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간식을. 알레 길래.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남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말이죠. 부표 수백 개를 이어 바다 위에 띄워놓고 그 위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바다 위에 축구장이 둥둥 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빠니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해상 축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보이죠? 축구공이 자꾸만 바다에 빠진다는 것이죠. 축구장을 벗어난 공은 곧바로 바다로 다이빙. 덩달아 아이들은 축구와 수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티 사이즈라까나? 네, 지금 저도 같이 끼워준다고 하는데 저는 우도를 벗을 수는 없으니까 저 티셔츠를 입은 팀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축구인데 아이들처럼 맨발로 신나게 공을 차고 있자니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실력도 제법이었는데요. 저는 섣불리 슛을 하기보다는 공을 바다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공은 또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축구 사랑. 아이들의 아빠들이 뛰는 성인 축구팀도 있는데요.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성인 축구팀은 태국에서도 수준급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เราขึ้นไปครั้งแรกทาง
ในเมืองเขาบอกว่าอย่ามาเล่นเลยเล่นไม่เป็นเราก็ไม่ท้อปีต่อไปเราขึ้นไปเราก็ได้แชมป์ยาวเลยครับ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 바다 위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 오랜 전통과 신앙도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대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불교 국가 태국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 파니섬 사람들은 정착한 후 2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슬람교와 태국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คือศาสนาอิสลามนี่ก็ตามโครงการของอิสลามแต่ศาสนาอิสลามต้องถือตามบท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ถือพระเจ้าแผ่นดินเหมือนกันเนี่ยพระเจ้าแผ่นดินพระเจ้าที่ยิ่งใหญ่กว่านั้น 이민 후의 삶, 바다 위의 운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인 파니섬 사람들. 이들의 운명은 고되지만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팡아만에서 북동쪽으로 3시간 거리, 수라타니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수라타니의 한 숲속에서 독특한 우정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름도 생소한 원숭이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겨주시는데요. 이 여인의 삶엔 소중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친구. 바로 원숭이입니다. 이곳의 원숭이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녀석들입니다. 신호를 주자 원숭이가 곧장 야자수로 뛰어오릅니다. 성큼성큼 높다란 야자수 꼭대기까지 단숨에 올라가더니 야자 열매를 따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아주 잘 따는데요. 나무를 잘 타는 습성을 이용해 야자 열매 따기 교육을 받은 원숭이인 거죠.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매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원숭이가 딴 야자 열매 중엔 설익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지금 원숭이가 딴 야자 열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색깔이 아주 일정하게 다 이런 갈색이 아주 잘 익은 것만 땄어요. 진짜 너무 기특하고 영리해요. 진짜 너무 똑똑해요. 정말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척척 해내는 고마운 원숭이입니다. ใช้ชีวิตกับลิงนะคะค่าหน่วยกิจของลิงนะคะ 8,000 บาทค่ะรวมค่าอาหารที่พักนะคะเนี่ยค่ะการฝึกเก็บมะพร้าวเสร็จเรียบร้อยในนี้ค่ะ 태국 최초의 원숭이 학교. 그 교육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것 같아. 저를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지금 낯설어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신입생 원숭이의 초급 수업 시간인데요. 녀석은 계속 딴청만 피웁니다. 지금 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리고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아직은 선생님하고 친근감을 쌓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안 하고 계속 장난만 치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มาลูกมาระยะที่2นะคะก็เริ่มจับมือลิงให้หมุนมะพร้าวนะคะเอาลูกเอาออกคำสั่งเหมือนเดิมนะคะแค่คำเดียวเอามือดิ้นด้วย 중급 수업 중이라는 이 원숭이는 제법 수업에 집중력을 보이네요. เอาลูกเอา 혼자서도 잘 굴리고요. 야자 열매 꼭지를 돌려 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원숭이 교육 방식의 핵심은 사랑으로 대하기와 칭찬해주기라는데요. ลูกเก่งแล้วลูกเก่งวันนี้ลูกทำงานเก่งวันนี้ไม่ซนเลยวันนี้ไม่ซนเลยเอาเลยลูกเอา 원숭이가 가진 습성을 이해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가르칩니다. 반년 동안 배우면 실제 야자 열매를 딸 수 있게 됩니다. 야자 수습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기 수업도 있는데요. 뒷자리에 얌전하게 앉아서 달리는 오토바이에서도 뛰어내리지 않기가 마무리 교육 과정이 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듯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대로 상대의 눈높이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며 교감하려고 한다는데요. 원숭이 학교는 약 60년 전 지금의 교장 선생님인 솜짜이 씨의 아버지가 시작했던 가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자 열매를 따는 원숭이와 함께 자랐던 솜짜이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원숭이 학교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죠. เพราะว่าตอนที่สมัยคุณพ่อมีชีวิตอยู่เราเท่าแต่ดูไงคะหนูเหมือนหนูสังเกตดูเวลาเราเห็นใครทำอะไรเรามักจะมองว่าไม่เห็นยากเลย 조금 느리더라도 원숭이를 인간과 똑같은 귀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싶다는 솜짜이 씨. 수라타니의 야자나무 숲엔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수라타니의 또 다른 숲을 찾아갑니다. 고요하고 정갈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은 숲속에 자리한 수안목 사원입니다. 해탈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울창한 숲이 속세의 모든 소음을 가려줍니다. 숲 안에 들어서자 바닥 곳곳에 그대로 앉아 명상에 빠져 있는 수행자와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웅장하거나 고급스러운 건물을 일체 짓지 않고 숲속에서 설법을 하고 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사원인데요. 점점 화려해지고 부패에 빠지는 태국 불교계에 실망한 붓다다사 스님이 부처의 원래 가르침대로 소박하고 검소하게 무소유로 생활하며 자연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입니다. เรียกว่าเอาเนื้อแท้ที่เป็นส่วนที่เป็นหัวใจของพุทธศาสนาเนี่ยมาประกาศแล้วก็วิธีปฏิบัติธรรมก็ไม่ใช่ว่าที่สวนโมกจะประดิษฐ์หรือคิดขึ้นมาเองแต่ว่าเป็นสูตรที่มีอยู่ที่พระเจ้าตรัสไว้เองเช่นเรื่องอานาปานสตินี่ไง 기존의 태국 불교계에선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는 교리는 태국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숲,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숲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정말 나무가 우거지고 시원한 바람과 또 이 매미 소리, 자연의 소리들이 어우러지면서 좀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떤 속세의 어떤 풍파에서 벗어나서 아주 편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그런 정화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잠시 수행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여행자의 옷과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조차 없는 수행자의 옷을 입는 순간 무소유의 가르침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춥바띠바탐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거나 단기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요. 굉장히 입으니까 시원하고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조금 뭔가 경건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먼저 태국 불교식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들이나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를 할 때는 이 검지가 코 정도에 오도록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스승에게 인사할 때
승려나 부처에게 인사할 때 인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원이 중요시하는 가르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 마음 비우기를 가르칩니다.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자세와 호흡법도 배웠는데요. 자세 잡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기의 숨소리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집중하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속세의 번뇌로부터 멀어져 결국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정신수양의 기본. 그 작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ก็จะไม่คาดหวังอะไรค่ะแต่ขอให้นำสิ่งที่เราได้เรียนรู้จากการปฏิบัติธรรมที่สมโภชนะคะก็ปฏิบัติธรรมให้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ค่ะเพื่อที่จะลดปัญหาของชีวิตค่ะ 화려한 건물도 눈부신 재단도 하나 없는 수라타니의 숲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태국 팡아만 바다. 그곳은 바다와 바람이 빚어낸 신비한 작품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때론 거칠고 때론 아름다운 바다의 운명을 닮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눈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걷는 치유의 여행.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암파와 강줄기를 따라 진한 삶의 향기가 피어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수천만 마리 박쥐떼의 비상. 박쥐와 공존하는 삶의 기적. 생명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면 가장 멋진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존의 가치가 있는 곳, 태국 서부로 떠납니다. 태국의 마지막 여정이 펼쳐집니다. 수도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 암파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석양에 물든 강물이 반짝입니다. 새로운 강줄기가 시작됩니다. 강이 있으면 그 곁에서 기대 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강과 공존하는 사람들, 강변의 수상마을을 찾아 나섰는데요. 맥글렁강, 이 강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이곳에선 인공적인 수상마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조성된 순수한 수상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안파와 수상시장 마을입니다. 수상시장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안파와.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일부러 꾸며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원래부터 살아왔습니다. 대놓고 상업적이지 않은 원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안파와의 매력은 이방인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강은 일상이 펼쳐지는 삶의 무대인데요. 간이 선착장에서 계단을 손보기도 하고 강물로 청소도 합니다. 이 아가씨는 수영을 해서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강줄기를 타고 갈 때마다 새로운 무대가 나타납니다. 수로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데요. 수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ทำอะไรคะพี่ ตกกุ้งเล่น จับได้เยอะไหมพี่ ไม่ค่อยเยอะ คงจะออกมาตกกลางคืน 여기는 수상시장이기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씻기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다 생활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도시의 불빛보다 강물과 자연의 기운이 하나가 된 곳. 그래서인지 마을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는데요. แล้วเกี่ยวกับว่าผีมันก็เยอะเมื่อก่อนสมัยก่อนนี่มันไม่เจริญพวกนี้มันมืดนะมันก็อาจจะมีผีโบราณมีผีบ้างอะไรพวกนี้โบราณเขาก็เลยตั้งชื่อคลองนี้ว่าเป็นคลองผีหลอก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계속해서 책처럼 펼쳐지는 낯선 삶과 마주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 배의 속도를 늦췄는데요. 어디든 원하는 곳에 멈춰서 강과 연결된 계단을 오르면 곧바로 집입니다. 나름대로 집집마다 울타리도 있고요. 마침 강변의 밥상에 앉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하고 계신데 방문을 해봤어요. 갑작스런 손님의 방문에도 인심이 후하십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수영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안 보인다 싶었는데 잠수 중이었군요. 강은 수영장인 동시에 뱃길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살던 집을 개조해서 여행객을 위한 숙소로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현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된 것이죠. 강변 수상가옥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름 없는 게 없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2층까지 있었는데요. 여기는 4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이거든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가구는 없어도 깔끔한 방입니다. 뭐 호텔만큼의 화려함이나 편리함은 없겠지만 그래도 원래 이곳에 사시던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안락함과 소박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쉼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추억은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쌓이는 법 아닐까요? 안파와에서 나고 자랐다는 주인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สะดวกสบายทุกอย่างนะคะอากาศก็ไม่ค่อยร้อนแล้วก็ใช้น้ำท่าแล้วก็สะดวกอาบน้ำท่าซักเสื้อผ้าก็บางทีก็ใช้ในคลองอาบน้ำก็ในคลองได้สะดวกทุกอย่าง
정말 편리함과 불편함을 가르는 기준은 생각하기 나름인 듯합니다. 해가 지면 안파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낮보다 더 활기찬 야간 수상시장이 열리는데요. 안파와 시장은 태국에서 유일하게 밤에 열리는 수상시장입니다. 수로 양쪽 강변을 따라 눈길을 끄는 상점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명물은 정박한 배에 꾸려진 식당 배들입니다. 배 위에서 온갖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산물도 빠질 수 없겠죠? 낯선 정취와 맛있는 냄새에 발길이 절로 멈춰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건넵니다. 장대 끝에 달린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나르는데요. 받은 돈은 또다시 장대 바구니로 전달하고 거스름돈까지 돌려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적합한 수단은 없어 보이네요. 출출하기도 했지만 북적북적 생생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게 요리를 주문해 봤는데요. 안파와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저녁에 열리는 수상시장인데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활기찹니다. 이 지역이 또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라서 수산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도 게를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구워진 단단한 껍질 속에 통통한 게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와, 게가 진짜 싱싱해요. 너무 싱싱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입도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도 흥겹고 게다가 눈앞엔 100만 불짜리 전망이 펼쳐집니다. 관광객용이 아니라 태국 전통 수상시장의 면모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뚜벅뚜벅 느린 걸음으로 마주할 때와 물결 그림자와 함께 한 걸음 떨어져서 볼 때 느껴지는 매력도 다릅니다. 100년이 넘은 주택에 자리 잡은 상점들을 지나자니 옛 감성이 불러일으켜졌는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엽서. 아련한 안파와 풍경에 짧은 안부 글귀를 적어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고 싶어집니다. ถ้าวันธรรมดาก็เงียบๆนะคะจันทร์ถึงพฤหัสแล้ววันศุกร์ตอนเย็นก็มีศุกร์เสาร์อาทิตย์แต่วันศุกร์คนยังไม่ค่อยมาเสาร์อาทิตย์แต่คน 할머니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즐겁다며 웃음을 지어 보이십니다. 지금처럼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라차부리에선 진기한 광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갈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하늘을 까맣게 수놓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어둠의 사냥꾼, 박쥐입니다. 현지인들이 1억 마리 박쥐의 동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동굴의 또 다른 입구로는 박쥐들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 먹이를 찾으러 날아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쥐 동굴의 입구는 석회암 언덕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쯤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을의 전경이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다시 몇 미터 석회암 사이를 조심스럽게 내려오자 바위 틈 사이로 심상찮은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박쥐떼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검은 회오리. 매일 저녁 먹이를 찾아 떠나는 박쥐떼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마치 동굴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빨려 나가는 듯합니다. 네, 이곳이 지금 박쥐들의 동굴 출입구인데요. 이 수천만 마리의 박쥐들이 줄을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1초당 무려 2,000마리의 박쥐들이 날아오르고 있다는데요. 박쥐들의 합창 소리가 폭포가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먹이 비행을 마친 박쥐는 새벽에 돌아올 것입니다. 박쥐떼가 떠난 동굴은 주민들에게 매우 귀한 기회의 장소가 되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굴 속에서 얻는 보물이 있다는데요. 동굴 안에는 먹이 비행을 먼저 마치고 돌아온 박쥐들과 새끼 박쥐떼 수천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악취와 먼지 속에서 바닥을 열심히 쓸어내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박쥐의 배설물을 수거하는 겁니다. 박쥐 배설물은 매우 뛰어난 비료로 쓰여서 주민들에게 귀중한 소득원이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한때 박쥐고기의 인기가 높아서 박쥐가 멸종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가 박쥐 보호에 앞장섰고 보호의 대가로 박쥐는 검은 황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황금알을 낳는 박쥐를 과도한 욕심으로 해치고 마는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던 거죠. 그러나 박쥐 배설물을 채집하는 작업은 완전 무장을 해야 할 만큼 고된 작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채집하는 양이 무려 3톤에 달한다는데요. 몇 해 전 동굴에 가득 찬 박쥐 배설물을 우연히 한 나무에 버렸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유난히 풍성하게 열린 것을 발견하고 비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เป็นปุ๋ยที่จะได้รับการวิจัยจากสถาบันต่างๆที่เกี่ยวข้องที่เข้ามาเอาตัวอย่างจากที่นี่ไปเขาพบว่ามันมีธาตุหลายชนิดที่เยอะกว่ามูลสัตว์ทั้งหมดปุ๋ยตัวนี้ดีที่สุด 박쥐는 해충도 잡아먹고 좋은 비료도 제공하는 고마운 동물인 거죠. 이 박쥐 배설물로 만든 비료가요, 인기가 대단해서 올해 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 그래요. 정말 자연이 인간에게 준 아주 위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인부들의 고생이 매우 크지만 수입의 대부분은 동굴의 소유주인 사원으로 돌아간다는 점은 좀 안타까웠는데요. 10 ขวบ ตั้งแต่ 10 ขวบ ตอนนี้41 30 กว่าปี ได้รายได้ประมาณเท่าไหร่อะคะทำงานวันหนึ่ง ตีว่าเดือน4 ครั้งเนี่ย4 อาทิตย์ 4 อาทิตย์ อาทิตย์ละตกประมาณแล้วแต่ถ้าขี้เยอะขี้น้อยนะป
บางทีก็400-500ถ้าไม่มีเลยก็300 아침이 밝으면 새벽부터 수거한 배설물들을 정리합니다. 이제 농장으로 옮겨져 재소임을 다 할 텐데요. 인부들만큼이나 작업이 모두 끝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남은 박쥐 배설물을 받아가려는 예약하지 않은 농장 주인들입니다. กินพืชมันก็ไม่ค่อยดีถ้าแหล่งกินแมลงก็ดีอย่างภาคนี้มันแหล่งกินแมลงบ้านผมอยู่จันทร์นู่นทางนู้นมันค้างคาวกินพืชก็ไม่นิยมใช้ใส่แล้วไม่เห็นผล 고마운 자연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박쥐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사람은 또 어떤 모습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태국의 밀림 속에 또 하나의 공존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곳은 태국 서부의 끝에 위치한 꾸이부리 국립공원입니다. 밀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맞은편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한참 기다리는데요. 저 멀리 언덕 아래를 오랫동안 주시한 끝에 나타난 것은 바로 야생 코끼리 무리입니다.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이곳 국립공원은 야생 코끼리들에게 귀한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 봤는데요. 쓰러져 있는 나무, 짧게 잘린 풀들을 보니 코끼리가 지나간 경로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흔적은 코끼리의 배설물입니다. 매일같이 코끼리의 배설물을 통해 코끼리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아침에 코끼리 배설물을 체크해보면 건강 상태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배설물에 섬유질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건강한 거라고 합니다. 야생 코끼리들을 찾아 헤매길 한참. 드디어 저 멀리 코끼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정도 된 수컷 코끼리인데요. 지금 웅덩이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 10만 마리의 코끼리가 살았던 코끼리 왕국이었던 태국. 그러나 지금 야생엔 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는데요. ใกล้จะสูญพันธุ์เพราะว่าช้างป่าเนี่ยเป็นช้างที่เราใช้รบมาก่อนสร้างประเทศมาก่อนเราน่าจะต้องอนุรักษ์ไว้ 지금도 나날이 숲이 줄어들고 있어 코끼리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태국의 야생 코끼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태국인들의 코끼리 사랑은 무척 대단합니다. 역사적 사건에서도 코끼리는 빠지지 않는 주인공인데요.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 한 명인 나레수안 대왕. 그가 미얀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호위무사처럼 함께 싸웠던 코끼리는 최고의 귀족 자귀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태국인들은 코끼리를 일반적인 동물과 동일시하지 않고 사람과 영혼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과 가장 친밀한 동물로 여깁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코끼리의 역할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배려하는 방법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한 보호센터인 코끼리 양로원. 코끼리들이 마침 식사 중입니다. 좋아하는 파인애플을 코로 돌돌 말아 입안에 집어넣는 장기를 발휘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코끼리와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며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한 녀석이 저희 카메라를 보고 장난을 걸어옵니다. 파인애플을 건네니 처음 본 사람인데도 냉큼 받아 먹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 보이죠. 사실 이곳에 있는 코끼리들은 모두 늙고 병든 상태입니다. 그중 식사 장소를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한 코끼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녀석은 사람이 먹이를 직접 입안으로 넣어줘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ก็พอดีพอเขาอายุเยอะด้วยแล้วก็ตาเสีย2ข้างด้วยเจ้าของก็เลยสงสารอะไรก็เลยนำมาให้ที่นี่ดูแลเพราะว่าที่นี่อยู่ที่นี่ก็คือไม่ต้องทำงานอะไร 관광 트레킹이나 쇼에 이용되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코끼리들. 그런데 나이 든 코끼리 사이에 새끼 코끼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자꾸만 파인애플을 코로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마는데요. 계속 도전한 끝에 드디어 성공입니다. 아주 의기양양해 보이죠? 그런데 이 어린 녀석이 어쩌다 양로원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คือแม่เขาครับต้องไปทำงานไปอะไรเงี้ยไม่มีที่เดิมเขาครับคือช้างตัวนี้ไม่มีใครเลี้ยง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แม่เขายังทำงานลากไม้ลากอะไรเข้าป่านะครับก็คือถ้าทิ้งไว้ไปตัวเดียวก็คือไม่มีใครดูแล 거리에서 구걸하는 코끼리로 전락할 뻔했던 녀석은 이곳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장난기 넘치는 코끼리가 됐답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는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머리가 좋고 조련이 잘 되는 동물로 꼽혀서 인간의 욕심으로 이용되곤 합니다. 한창 이용되다 버림받은 코끼리는 결국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코끼리들의 마지막 길이나마 편안하게 보살펴주기 위해서 이 양로원이 설립된 겁니다. 평생 인간을 위해 일하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코끼리들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끼리들이 좋아하는 목욕 시간입니다. 모든 코끼리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뭐든 따라하려는 새끼 코끼리도 아슬아슬하게 목욕을 즐기네요. 진정 자연의 평화가 느껴지는 광경입니다. 관광지를 여행하는 대신 장기간 코끼리 양로원에 머물며 코끼리들을 보살피는 봉사자들이 많았는데요. And I've been to more tourist elephant places where they put the seats on the back, and I know it's not good for them. So I wanted to come to some place where I know they treat the animals better. 코끼리를 구경거리가 아닌 소중한 친구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저도 코끼리 목욕에 나섰습니다. 사람과 코끼리가 하나가 됩니다. 코끼리의 코가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씻겨줍니다. 코끼리 배설물이 둥둥 떠다녀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이니까요.
개운하게 목욕을 마친 코끼리들은 한가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상처가 있는 코끼리는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เขาจะคันพอคันแล้วจะไปถูต้นไม้พอถูต้นไม้ถูไปมากๆเนี่ยมันก็จะเป็นแบบเป็นถลอกอักเสบ 매일매일 아픈 코끼리가 없는지를 살피고 ป้องกันติดเชื้อแบคทีเรีย 소독약과 연고를 발라주는 수고를 잊지 않는 수의사 사맛 프라시폰 씨가 바로 이 코끼리 양로원의 설립자입니다. เราก็จะพบเห็นปัญหาว่าเวลาช้างที่เขาอายุมากๆที่ปลดระวางเนี่ยมันยังไม่มีสถานที่ที่รองรับนี้เราคิดว่าเขาทำงานมาทั้งชีวิตและเพื่อช่วยเหลือทำเงินให้กับเจ้าของสร้างรายได้ให้กับประเทศนะฮะ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นะฮะก็คิดว่าในช่วงบั้นปลายของชีวิตน่าจะมีชีวิตความเป็นอยู่ที่ดีก็เลยคิดโครงการตรงนี้ขึ้นมา 관광지를 훑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여행을 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이 코끼리를 먹이고 씻기는 일을 거듭니다. 코끼리가 좋아하는 먹이인 바나나 줄기를 기부하겠다는 밭의 주인이 나타나면 자원봉사자들이 출동해 줄기를 수확해 오는 건데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기쁨에 없던 힘까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코끼리에 대해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어서인지 처음 본 봉사자들끼리도 다른 곳에선 느낄 수 없는 우정을 나누곤 합니다. 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 다들 친해져가지고 벌써 막 웃고 떠들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원봉사자의 하루 일과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번엔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게 이가 없는 아픈 코끼리들을 위해서 지금 죽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찹쌀하고요. 그다음에 호박하고 고구마하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바나나하고. 코끼리 한 마리가 먹는 양이 이만큼입니다. 큰 덩치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적당하게 식힌 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야 하는데요. 덩치에 맞게 세심하게 크기까지 조절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특별한 가루를 묻히는데요. And sometimes we add salt or vitamins if they're sick. We add vitamins and medicines in this. 드디어 사랑을 듬뿍 담은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식사의 주인공이 나타났는데요. 이빨이 빠진 이 코끼리는 양로원 코끼리 중에서도 최고령입니다. 74세의 송크란이라는 암컷이에요. 한 덩이를 집어주자 기다렸다는 듯 얼른 받아 먹습니다. 너무 착해, 순해. 식사가 마음에 드는 눈치죠?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식사를 챙기는데요. 코끼리 입안까지 손을 깊숙이 넣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는 의미겠죠. 봉사와 여행이 결합된 시간은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되돌려줍니다. 관광을 오지만 이게 나를 위한 관광이 아니라 코끼리를 위한 관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코끼리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도 여기서 같이 마음의 힐링을 같이 얻어가고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광인 것 같아요.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하죠. 일평생 인간을 위해 희생한 코끼리를 위해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인간과 동물의 구분 없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